확률론 문제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숙제들 다 보고 하거든요. 저도 직접 이제 튜터랑 같이 세미나 갖고 문제들 다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 그래요. 개념을 확실히 알면 문제들이 다 같은 문제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연습이지. 그 원리만 안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갖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이제 다 내 힘으로 풀려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뭐 다양한 문제가 막 문제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다 같은 류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뭐 하나 질문은 어떤 학생들이 저번에 며칠 전에 어젠가 밤에 만났는데 뭐 다른 이상한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랬는데 뭐 오즈의 정리?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제가 거의 수업 시간에 하고 숙제 내는 거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연습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고 제 수업 시간에 한 거 가지고만 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그냥 풀 수 있거든요. 새로운 방법 없이. 네, 만약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새로운 범위에서 뭔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에서 있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4장에 대해서 앞부분 조금 했어요. 근데 이거 워낙 중요해요. 처음에 기본 개념,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4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4장의 내용은 뭐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말로 뭐예요? 확률 변수. 그죠? 뭐 랜덤 변수라고 안 그러고 확률 변수라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데 그 랜덤 베리어블이 뭐였죠? 랜덤 베리어블은 일단 변수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x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x가 어떤 여러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0,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이나 뭐 랜덤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뭐냐면 그 값마다 x가 0, 1, 2, 3 이런 값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확률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x가 0, 1, 2밖에 없고요. x가 0, 1 확률이 뭐 50%, x가 1일 확률이 20%, x가 3일 확률이 30%. 그러면 그것도 확률 변수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의하면 그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이에요. 확률 변수 앞으로 나왔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왜 관심을 갖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값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복권을 여러분이 샀어요. 복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1등이 되느냐 2등이 되느냐가 결과잖아요. 1등, 2등, 3등 꽝. 그게 결과잖아요. 물론 그게 관심이 있겠죠. 1등, 2등, 3등 꽝. 근데 더 사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1등이 얼마냐, 2등이 얼마냐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A라는 복권은 1등 해봤자 10만원 밖에 안 돼요. B라는 복권은 1등 하면 10억을 줘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1등이란 말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를 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값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 동전 던지기를 해요. 그랬을 때 5번 동전 던졌다. 그럼 뭐 앞뒤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들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앞면이 3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생각하고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올 때마다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한다고요. 그게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쉬운 예로 생각했던 게 두 개 그런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런 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의 번수 이런 것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하나 들어봤어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y가 앞면의 개수다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얼마였죠? 네. 얼마예요? 네. 8분의 1.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8분의 3. 2일 확률은 8분의 3. 3일 확률은 8분의 1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확률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y는 값이 뭐예요? 0, 1, 2, 3 이게 값이에요. 그죠? 그런 값들을 가지고 0, 1, 2, 3마다 확률들이 붙어 있잖아요. x가 0일 때는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붙어 있고 x가 1일 때는 8분의 3이라는 값이 붙어 있고 2일 때는 8분의 3이라는 값이 붙어 있고 3일 때는 8분의 1이라는 값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확률들을 합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되겠죠? 확률들 다 더하면 네, 이게 바로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볼게요. 20개의 공을 던져서 1부터 20까지의 그 번호가 매겨진 공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뭐 리플레이스먼트 없이 랜덤하게 4개 공을 골랐죠.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나는 4개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x를 내가 고른 공 중에 가장 큰 번호 그걸 x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4부터 20까지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마다 확률이 있겠죠. x가 4일 확률은 얼마, x가 5일 확률은 얼마, 그래서 x가 20일 확률은 얼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계산을 하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질문은 당연히 이거겠죠. x가 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이거 답 기억나요? 네. 지금 20개 중에 내가 4개를 골랐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 i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나머지는 i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럼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그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순서를 그러면 있냐 없냐로 보는데 순서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순서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공이 뭐 1, 2, 3, 4가 고른 거나 1, 3, 2, 4가 고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4개 고른 공들을 보는 거예요. 순서 없이. 뭐가 첫 번째 골라지고 뭐가 마지막에 골라지고 이런 거 안 따지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S 전체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0추주사가 되죠. 그 중에 i가 제일 크고 나머지가 i보다 작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이벤트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네. 일단 i는 골라졌잖아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3개를 봐야 되는데 3개가 어떤 거예요? 1부터 i-1 사이에서 골라줘야 되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골라줘도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i-1개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게 된다? 3개를 고르는 게 된다.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가 i보다 큰 확률이 무엇이냐? 뭐 하나 i에 하나 값을 넣었어요. x가 10보다 큰 확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위에 x가 i일 확률을 아니까 x가 11일
확률, 12일 확률, 13일 확률에서 20일 확률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답이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나오겠죠? 썸으로 해서, 그죠? 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집합.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집합이 더 쉬울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집합이 쉬운 경우. 여집합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1-에서 확률, 뭐의 확률이냐면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아까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4개를 뽑았는데 4개가 다 10보다 여기서 제일 큰 게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뭐가 될 수 있어요? 4개 중에 제일 큰 게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고 해서 10까지 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되면 돼요? 그럼 4개 공을 1부터 10까지 중에서 4개 고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의 크기가 뭐가 돼요? 10추주 4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아까 1 마이너스 해야 되죠? 네. 1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20추주 4에서 10추주 4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뭔가 그냥 더하는 게 뭔가 아니다 싶으면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훨씬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저는 좀 문제를 잘 내보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숙제나 이런 데서도 몇 문제 내지만 그러니까 좀 학생들 차이를 두게끔 저는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 뭐 공부를 한 건 딴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숙제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고 연습 시간에 참여해서 열심히 들었느냐. 그래서 자기 못한 부분을 채웠느냐. 그게 다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숙제라고 치면은 어떤 학생은 뭐 숙제를 했는데 자기 힘으로 정말 다 해보려고 노력했고 못 푼 거는 비었겠지만 그럼 뭐 숙제 점수를 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못한 부분을 연습 시간에 해갖고 채워가지고 그걸 또 이해한 다음에 쓰고 뭐 이런 이해하고 자기 걸 만든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맞을 수 있게 네, 문제를 여기서 안 내더라도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맞을 수 있게 뭐 어떤 학생은 그냥 숙제만 보고 그냥 그거를 답만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냥 점수를 받게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숙제를 그냥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받을 수 있게 뭔가 숙제를 안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기 힘으로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요. 독립시행을 해요. 동전을 던지는 독립시행을 해요. 앞면이 확률이 뭐예요? 앞면이 확률이 P인 그런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던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시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동전의 결과가 뒤에 동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던지는 거예요. 매번. 근데 언제까지 던지냐면요. 앞면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n번 던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은 앞면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어요. 또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 그럼 난 2번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뒷면이 5번 나오고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6번 던지면 끝나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뒷면만 계속 나올 경우.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뭔가 끝을 맺었어요. 언제? n번 하면은 끝나요. 다 뒷면이라도, 그죠? 네,
경우고 여기서 확률 변수를 뭐로 잡았냐면 x는 동전을 던진 횟수로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x 값이 일단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 다음에 2에서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능해요? n까지 가능해요. 1부터 n까지 가능해요. 그죠? 이제 각각의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 2일 때 확률이 얼마,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처음에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답이 나왔는데 p죠? 왜냐면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p다. 그러니까 p예요. 그럼 x가 2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죠?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뒷면이 나오려면 1-p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려면 p예요. 왜 p가 되냐면 앞에 것과 두 번째 것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여기서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동전 같은 것도 사실은 독립이 아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 얘기는 중요한가? 잠깐만 자꾸 옆으로 세서 네. 일단 뭐 독립이니까 이게 넘어갈게요. 일단 네, 독립이니까 1-p 곱하기 p 하면 되겠죠? 네, 뒷면 나오고 앞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3 그럼 이제 좀 룰을 알 것 같아요. x가 3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쵸? 곱하기 p 그 다음에 x가 4일 확률은 1-p의 세제곱 곱하기 p 맞아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x가 n-1까지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돼요. 그죠? x가 i일 확률은 1-p의 i-1승 곱하기 p로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x가 n일 확률은 따로 빼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x가 n이 될 가능성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예요? n-1번까지 뒷면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확률 어떻게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 답을 얘기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하네. 네. 네. 제가 좀 이따가 잠깐 그 섹션 넘어갈 때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1학년들 보여준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 이따가 볼게요. 하여튼, 오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답이 뭘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확률을 찍는 거예요, 확률은 원래가. 그죠? 네, 뭐예요? 1-p의 n-1승. 이 답이에요. 왜 그래요? n-1번까지 계속 안 나와야 되잖아요. 뒷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1-p의 n-1승이 있잖아요. 마지막 거는 앞면이 나와도 뒷면이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냥 확률 뭐예요? 1. 그래서 답은 1-p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네. 그 다음에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우리말로는 누적 분포 함수예요. 네. Cumulative는 뭔가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누적의 뭐 이런 뜻이고요. Distribution은 분포. 그 다음에 Function은 뭐 함수죠. 그죠? 누적 분포 함수. 그럼 분포가 일단 뭐냐? 확률에서 분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분포. 그럼 그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분포라는 거는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정해졌어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정해졌고 뭐 1, 2, 3, 4에서 뭐 10가지 값을 가져요. 그러면은 그게 x가 1일 확률이 얼마, 2일 확률이 얼마, 3일 확률이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뭐 차트 해가지고 막 그리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 2일 때 확률이 얼마, 3일 때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죠.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분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x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말하면은 x가 뭐일 값이 얼마 이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이런 거죠. 그죠? 우리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구 분포 해갖고 뭐예요? 뭐 종형이니 뭐 무슨 형이니 뭐 항아리 형이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늘고 막 이런 저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분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분포인데 커뮬러티브라는 말이 붙었죠. 누적돼 있다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냐면 x가 어떤 값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값 작은 x 뭐 이건 어떤 숫자예요. 3이다 그럼 뭐예요? x가 3 이하일 확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누적 분포 함수예요. 네, 정말 별거 아닌 거죠. 이거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x가 x니까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뭘 보겠냐는 거냐면은 어떤 값 아까 지금까지 우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누적 분포 함수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x가 1 이하일 확률, x가 2 이하일 확률, 3 이하일 확률 이걸 갖고 그냥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분포 함수. 줄여서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Distribution Function 분포 함수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y가 앞면의 개수래요. 그럼 우리 아까 계산했었죠. y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누적 분포 함수에서 묻는 거는 네, 기호는 이렇게 대문자 f로 써요. 대문자 f 잠깐만 여기도 틀렸죠. 여기 a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여기 보라색 보세요. FA는 X가 A 이하일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죠?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이그젠플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F0은 뭐겠어요? 네, X가 0 이하일 확률이니까 첫 번째 거만 되잖아요.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에 F1은 뭐가 돼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4. 그 다음에 F2는 뭐가 돼요? 8분의 7. F3은 8분의 8. F4는 8분의 8. 뭐 8분의 8이 1이죠. 그죠? F3부터는 1이에요. 그죠? F3은 1이고 F4는 1, F5는 1, F100도 1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그냥 누적 분포 함수예요. 정말 별거 아니죠? 그냥 앞에 거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성질 당연히 만족할까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FA는 FB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해요? 맞아요? 네. 당연하겠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FA는 A까지를 0부터 뭐 A 이하를 확률을 더한 거고요. B는 어떻게 돼요? B 이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A 이하 더하고 또 있잖아요. A, B 사이에 뭔가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A는 F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함수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증가라고 하지만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A, B 사이에 확률이 없으면 똑같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뭐겠어요?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말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증가함수라는 의미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용어를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정말 이렇게 증가만 해야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non-decreasing functio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성질이죠. 네.